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컨텐츠 스타일을 바꿨는데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300여 분이 새로운 구독도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긍정적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흰수염고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점 많지만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2025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의 2라운드 경기는 정말 큰 수확들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대부분 정말 잘했죠. 홈에서 4골이나 터졌고 무실점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선수들 평점을 보면요, 손흥민 평점 9점, 로메로 9점, 반더벤 8점, 비수마 8점, 비카리오, 포로, 우도기, 클루셉스키, 메디슨, 존슨, 오도베르 모두 평점 7점이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오른 선수들의 평점은 아무도 7점 아래가 없습니다.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히샬리송, 사르, 그레이, 스펜스, 베리발이었는데 득점에 큰 관여도 없었다 보니까 모두 6점이었습니다. AI가 작업하는 축구 통계 매체들에서는 양쪽 윙어를 맡았던 오도베르와 존슨의 평점이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오도베르는 그래도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 넣어줬죠. 이제 만 19살인데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의 또 플레이는 특히 링에서 거의 1대1로 매치를 이루어지듯이 6만 5천여 명이 지켜보면서 이겨내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더욱 떨렸을 것입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솔랑키가 출전할 거니까 오도베르가 오른쪽에서 뛰게 되면 더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존재감이 있어야 손흥민에게 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2골을 넣은 미친 활약을 했지만 냉정하게 90분 동안 기회를 받은 건 득점 상황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섬뜩하지 않나요? 엔지 감독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골을 넣을 수 있다, 돌격해라, 이런 전술이기 때문에 기회를 나눠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듯이 기회를 얻게 되면 결과를 내야죠.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픽포드 골키퍼의 실수를 유발시킨 골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고, 팀의 4번째 골이자 본인의 2번째 골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공로를 반더벤에게 돌렸습니다. 손흥민은 속마음까지 꺼내는 서비스를 해줬는데 반더벤이 드리블 질주를 할 때 본인도 같이 뛰었지만 자기한테 볼 주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빨리 줘 그런 줄만 알았죠. 골을 넣었으니 망정이지 넣지 못했다면 끔찍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걸 예상했기 때문이죠. 반더벤은 좋은 미드필더 같은 순도 높은 패스로 손흥민에게 줬고, 손흥민은 정말 확률 낮은 득점이었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골키퍼의 틈을 공략하며 반더벤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돋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손흥민이 어려운 각도에서도 득점을 했는데 팬들은 반더벤을 연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선수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엔지 감독 전술 자체가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는 건 정말 기량이 좋은 선수라는 거죠. 그나마 반더벤은 23살이었지 손흥민은 9살이 더 많았는데도 벌리전 때 넣었던 골은 또 그래도 전반이었거든요. 전반 3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후반 70분에 나온 골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질주를 해도 그런 스피드가 나와요. 보세요. 시작점이 반더벤은 손흥민과 3m 차이였습니다. 질주를 하는데 뒤에 스펜스가 있었거든요. 스펜스도 빠른 풀백입니다. 어차피 선수들 느리고 빠르고가 좀 미세한 차이예요. 그런데 스펜스는 투입된 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과 차이를 좁히지도 못합니다. 에버턴 선수들은 이미 패배인 것도 비참해 죽겠는데 반더벤 손흥민 때문에 다시 미친으로 뛰어야 한다는 게 더 굴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쉽지만 반더벤 뒤에 있던 에버턴 선수는 이미 반더벤이 달리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반더벤의 선택은 감독의 전술 아래 플레이였던 게 확실합니다. 센터백이 질주라뇨. 거의 80m를 뛰는 공격적인 센터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메로여도 아마 전진 패스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경로 이탈이잖아요. 무슨 포레스트 검프야? 득점이 미션인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서 위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보통은 공격수에게 바로 전달을 하는데 거기서 뭐 달린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고 봐야죠. 이 경기에서는 센터백들의 공수 모두 활약하다 보니까 팀의 퀄리티가 높아져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뭐 상대 공격진이 A급 선수들이 아니었던 것은 맞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네. 뭐 정말 잘한 거 맞잖아요. 네. 그리고 골도 공격수, 미드필더, 센터백 모두에게 나왔죠. 엔지 감독은 손흥민을 당연히 극찬하면서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중앙 공격수로 기용한 이유가 있다면서 에버튼의 빌드업 시작이 픽포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손흥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가장 잘하는 선수이며 그 역할을 즐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엄밀히 보면 중앙 공격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윙어 포지션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출발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뺏고 넣은 거지 손흥민은 역시나 윙어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후반전에 윙어를 담당하고 나서 토트넘은 바로 2골이 더 나오잖아요. 이번 경기 토트넘은 슈팅이 그리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13개였어요. 뭐 내려가는 팀이니까 더 많이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슈팅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4골이 나왔다는 걸 감안하고 경기 내내 공격만 하고 75%의 공격치고는 분명 적은 슈팅 수입니다. 2라운드에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밀려있는데도 오히려 18개 슈팅을 때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또 문제로 뭐 지적할 만큼은 아닙니다. 맨시티도 입스위치 상대로도 비슷한 슈팅 수였고요. 아스날은 전체 슈팅 9개밖에 못했습니다. 오히려 토트넘 유효 슈팅이 7개라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수고된 공격이 아니라 상대를 매우 위협을 주는 공격들이 많았다는 거니까요. 네. 손흥민은 이번 득점으로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이 개막전에서 골을 넣은 시즌에 득점왕을 했던 거 아시나요? 네. 그런데 이번엔 개막전에서 골을 못 넣었지만 개막 후 2라운드 만에 2골을 넣은 거잖아요. 이 기록도 돌아보면 손흥민이 2020-2021 시즌 2라운드에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시즌 중반 갈 때까지 득점 선두로 달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지난 시즌 초반 대활약 냄새가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네. 인정? 네. 중요한 건 토트넘이 그동안 4시즌 동안에 모두 시즌 절반만 성공을 했었습니다. 우승 문턱에 가려면 전반기 후반기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반기 잘하면 후반기 망하고 전반기 망하면 후반기 잘하고 정말 딱 그랬습니다. 팬들이 토트넘은 우승 절대 못한다고 한 예상은 바로 이런 반복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전 후반기 모두 잘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도 70분 득점 후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시즌 전체를 위해서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헤트트릭도 못했잖아요 뭐. 왜냐하면 토트넘은 분명 완전체로 어떤 팀과 붙어도 그냥 밀릴 팀은 이제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그런데 에너지 지금 다 쓰고 결국 후반기에 고갈이 되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어린 선수들인 만큼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는 스스로 잘해야 합니다. 엔지 감독도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가 아직 100% 몸 상태가 아니라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유로파리그가 다가올 때는 전체 선수들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라운드 만에 섬뜩한 상황을 2번이나 봤잖아요. 반더벤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발이 돌아갔습니다. 포로도 밟히면서 와 리액션만큼은 정말 근육 터진지 알고 정말 걱정했습니다. 솔랑키는 1라운드 만에 부상 이탈할 정도니까요. 손흥민도 냉정하게 시즌 관리만큼은 선수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경기장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모든 걸 쏟아내기만 하니까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요. 네. 이번 시즌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풀타임 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베스트 11 선수들 풀타임 원하지 않습니다. 강팀들처럼 잘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경기력이 유지되는 토트넘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hinsuyan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